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치스리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그 메탈 트림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트림 시트, 돌 재질 트림 시트를 제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 트림 시트 제작을 위해서 이제 3강까지 맞나요? 1강 오리엔테이션, 2강, 오케이, 3강까지 수강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돌 트림 시트 제작을 위해서 계속 이제 트림 베이스 노드를 계속 재활용을 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트림 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요거를 재활용해서 나무 재질을 먼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나무 재질의 이런 기본적인 모서리 구성을 한번 재활용을 해서 요 메탈 트림 시트까지 우리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요 금색은 시각화하려고 일부러 금색을 넣은 것뿐이라서 실제로 익스포트는 요 회색의 틴트 컬러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세 번째 이어서 돌 재질을 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패키지에서 뉴 버튼 그리고 서브스턴스 그래프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이번 T 언더바 트림 언더바 스톤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을 할 건데요. 이름은 뭐 이렇게 지어주시고 페어런트 사이즈는 그러니까 텍스처 초기 해상도죠. 2048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눌러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돌 재질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트림 시트들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요. 뭐 기본 구성이 같아도 나쁠 거는 없지만, 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돌이라는 건 그래요. 돌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나무라든가 아니면 쇠 같은 것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무는 굉장히 긴 재질이에요. 그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재질 중에서 가장 기다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재질이고요. 그리고 금속은 자연적으로 기다란 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어, 가공을 해서 뭐 용접을 해서 이어붙일 수도 있고 뭐 담금질을 이용해서 이어붙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계속 덧붙이고 덧붙여서 얼마든지 길게 늘려서 만들 수 있는 게 금속이라는 재질이죠. 그래서 요 나무랑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늘려 만든 그런 제품 또는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재질들이에요. 하지만 돌멩이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석굴암이나 뭐 그런 암굴 같은 뭐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가지고 그런 석조 구조물을 만들었다 같은 그런 이음매가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물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현실에는 많이 드물다는 거죠. 그런 구조물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돌 재질들은 자연적으로 찾았을 때 큰 바위가 있을 수는 있어도 더 막 엄청나게 기다란 구조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대부분 금속이나 나무보다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질들 중에서는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통 석조 건축물이나 석조 그런 프랍들은 대체로 뭔가 이음매가 있거나 끊어져 있는 형태가 많이 있죠. 작은 구조들을 겹겹이 쌓아 올리고 끼워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 재질 같은 경우는 트림 베이스를 약간 개조를 해줄 필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해줄 거냐면은, 자, 첫 번째 마디들 다 끊어줄 겁니다. 첫 번째 마디부터 타일링이 되지 않는 양 끝에 이제 마감이 있는 형태의 그런 트림으로 가고요. 둘째 줄부터 가운데를 끊고 셋째 줄부터 이제 세 줄로 끊어내고, 이제 네 번째 줄은 이렇게 네, 그죠, 세 마디 네 마디로 끊어내가지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로 끊어내는 식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여기도 한 마디, 여기도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특히 요 큰 쪽에서는 네 마디짜리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석조 건축물들은 이런 정사각 비율의 그런 벽돌 같은 것들을 쌓아서도 뭔가 기둥을 많이 만들어내는 편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트림 시트 여태까지 우리가 제작한 비율들은 대체로 직사각 비율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돌처럼 정사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비율을 뭔가 쓰기에는 좀 이런 칸의 비율이 좀 늘어져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4칸짜리 비율을 만들어 가지고 보다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까워 보이는 듯한 그런 비율로 바꾼 무언가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트림 베이스 얘를 조금 너무 어렵게 돌아가진 않을 거고요. 여기다 뭐 기능을 추가하는 식으로 만들진 않을 거고요.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그냥 둡니다. 자, 복사는 여기서 그냥 컨트롤 CV 한다 그래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에서 컨트롤 C를 누르고 패키지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눌러야 이 패키지 안에 그래프가 복사가 되는 구조를 취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복사한 트림 베이스 이름을 뭐 트림 베이스 언더바 스톤이라는 이름으로 바꿀게요. 뭐 돌멩이 전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트림 베이스 스톤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 트림 베이스 스톤에서 뭐 이쪽에 있는 캡 텍스처 구성은 똑같이 재활용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 쪽. 자, 우리가 이제 건드려야 되는 쪽은 다 이쪽이에요. 굵은 쪽, 그리고 중간 마디, 그리고 제일 가느다란 마디 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건드려서 제작을 할 겁니다. 자, 이 뷰포트는 항상 sRGB 말고요. 높아심에 ACS sRGB로 항상 바꿔주시길 관장드리고요. 저는 저는 원근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원근이 빠진 걸 선호하는 편이라 포컬 랭스를 100mm로 두고서 원근을 얕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줄부터 찾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줄이죠. 먼저 뒤에 있는 요 베벨을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볼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각화가 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클릭하고요. 첫 번째 게 기존에는 이게 삐끗나 가지고 이제 끝에가 잘못 끊어질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호리진털 타일링으로 했었는데, 첫 번째 마디도 이제 노우 타일링을 바꾸고 양끝 마디를 1픽셀씩 끊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첫 줄부터 끊어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타일링 모드를 노우 타일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양 끝을 살짝만 1픽셀 정도만 안쪽으로 들여서 베벨이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끊어줍니다. 자,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타일링 모드를 노우 타일링 옆으로 살짝 옮겨서 끊어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요 첫 번째 줄들에 대한 그런 트림이 일단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거를 이제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하고 작업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요 녀석 하나 복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 기존에는 얘가 이제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그런 한 칸짜리 양옆 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두 줄 끊는 거, 세 줄 끊는 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두 번째 줄은 양옆을 이제 노우 타일링으로 해서 끊어내고 있죠. 자, 요 두 번째 줄에다가 바로 블렌딩을 수행을 할 건데요. 요걸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줄 용도고 그대로 네 번째 줄 용도로 계속 쓸 거니까 이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블렌드를 합니다. 여기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운데 줄만 1픽셀만큼만 딱 떨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 빼는 순서 중요하죠. 여기가 A고요. 백그라운드가 A고 포어그라운드가 B예요. 그래서 A 빼기 B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1 빼기 1이 되어야 0이 되면서 가운데가 검은색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이 블렌딩 순서 중요하고요. 여기서 서브트랙트로 해서 가운데 줄을 빼준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대체를 하면은 이렇게 두 번째 줄이 끊어졌죠. 요것도 뭐 차분하게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얘가 두 번째 줄이니까 이 두 번째 줄을 끊기 위해서 두 번째 거 복사해서 올리고 블렌드 노드 꺼내서 이렇게 A 빼기 B 서브트랙트로 빼주고 가운데 줄 빠졌죠? 요거를 두 번째 줄 칸에다가 다시 연결을 해서 끊어줍니다. 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해주는 거죠.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올리고 블렌드 노드 꺼내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와 이 녀석을 서브트랙트 블렌드를 이용해서 빼주고, 정말 미세하게 빠진 것 같군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한 줄이 또 끊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대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세 번째 줄은 여기에서 이제 그냥 한 칸을 늘려주는 거죠. 한 칸을 늘려주는 겁니다. 한 칸 늘려서 두 칸이 되게 만들었는데, 한 칸 더 늘려야 되겠군요. 너무 얇아서 그런가? 하나, 둘. 여기서 일부러 포지션을 좀 늘려보죠. 그래서 오케이. 타일링을 늘렸더니 네, 3개로 늘렸는데 이게 딱딱 끊어지고 있긴 한데 아까 너무 얇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딱 1픽셀만큼만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잘 나오고는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것 자체는 되고는 있는데 뭔가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난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마디를 끊어가지고 세 줄을 만드는 건데요. 하나, 둘, 셋. 근데 요거는 뭔가 미묘하게 엇나간 세 칸이 되었어요. 이럴 때 작업 방식은 뭐냐? 인버트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한번 반전을 합니다. 그리고 반전을 해서 히스토그램 스캔으로 포지션을 정말 미세하게 떼면 여기 가장 밝은 여기 줄과 가장 밝은 여기 줄, 가장 밝은 여기 줄, 가장 밝은 여기 줄만 따게 되는 거죠. 이걸 넣어주면은 이렇게 세 칸짜리로 딱 세팅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 이 녀석도 이제 4개로 늘려서 한번 늘려주고, 요것도 인버트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반전을 하면 이렇게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세 칸짜리, 네 칸짜리가 끄트머리가 다 끊어진 버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러프니스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러프니스를 잠깐 감춰 보시죠. 자, 러프니스를 유니폼 컬러 하나 꺼내고 우클릭해서 뷰 인 3D 뷰 러프니스를 넣으면 러프니스가 싹 날아가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한 줄,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자, 요 작업을 나머지 줄에서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제 중간 그룹 작업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두 칸, 세 칸 늘려보고 여기서 포지션을 조금만 늘려주고 요 그라디언트 리니어 3번을 반전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세 줄짜리로 만들어줬고요. 대신에 여기가 딱 1픽셀만큼 떨어졌는지 아닌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0.005까지 낮추니까 되는 것 같아요. 2, 3, 3이면 되네요. 0.003. 요 위에도 최대한 적게 주시면 돼요. 최대한 적게 0.003. 여기도 0.997까지 올려도 괜찮네요. 여기도 이제 칸수를 늘려서 칸수를 한번 늘리고 인버트 그레이스케일로 반전하고 연결을 해서 4줄짜리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굵은 줄 쪽도 내려와서 여기서도 둘, 세 칸 늘려주시고 여기서 인버트 그레이스케일 반전하고 히스토그램 스캔 연결해서 0.003 정도면 딱 떨어졌었죠. 자, 여기도 이제 4줄로 한 칸 늘리고 인버트 그레이스케일 연결을 해서 이렇게 4줄짜리로 딱 깔끔하게 0.997을 넣어서 딱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돌멩이 전용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진 트림 시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트림 베이스, 돌멩이용 트림 베이스를 만들었다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요 T 언더바 트림 언더바 스톤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로소 요 트림 베이스 스톤을 가지고 와서 제작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기에 있는 구성을 한번 또 재활용을 해서 제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세 번째 모서리, 두 번째 모서리, 첫 번째 모서리에 대한 T 언더바 트림 언더바 우드 이쪽에 요 그룹을 통째로 복사를 해서 요 스톤 쪽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V로 다 가져왔죠.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그 빼는 강도 값이 너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요 트림 언더바 우드에서도 히스토그램 레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밝게 만들어 줬었죠. 이 작업을 똑같이 해주는 거죠. 트림 베이스 스톤 뒤에 히스토그램 레인지를 연결을 하고 레인지 1 포지션 0.75를 넣어서 적당히 밝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줍니다. 요거를 각 블렌드 노드의 끊어진 지점마다 요 백그라운드 쪽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백그라운드에 넣고 요 밑에도 넣고 넣어주고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요 뒤에 갱신이 안 된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차근차근히 제작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먼저 하이트 투 노멀 월드 유닛 노드를 먼저 만들어서 연결을 좀 해주고 여기서 서피스 사이즈 100, 이 박스의 가로 세로 사이즈는 100cm 짜리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일단 요 노멀 아웃풋에다가 넣어서 노멀 맵을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하이트 맵 흑백의 그레이스케일 맵을 하이트 아웃풋에다가 넣고 튀어나오는 상태를 봅니다. 자, 트림 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림 시트의 요 사이 각이 90도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테셀레이션 팩터 최대로 둔 상태로 여기 사이각이 90도 가까이 나오면 되는데요. 이미 90도 가까이 1cm만 해도 90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이트 뎁스를 1cm로 하면은 요 100cm짜리 100cm짜리 표면적에서 1cm만큼 튀어나온 뎁스의 트림 시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서 작업을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키워주고요. 자, 돌멩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무나 그 쇠에 비해서는 부드럽다라는 인상보다는 날카롭게 깨져 있다라는 인상이 훨씬 더 강한 재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드러운 포인트를 너무 많이 살리기보다는 조금 더 깨져나간 포인트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논 유니폼 블러 그레이스케일의 강도를 약하게 하면은 대부분이 깨져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는 말고 그렇다고 너무 세게 다 뭉개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작은 부분들이 살짝 뭉개지는 정도로만 약하게 주시고 크게 깨진 흔적들은 적당히 남아 있는 것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먼저 조정을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랑 이 첫 번째 트림 시트 디테일과 두 번째 트림 시트 디테일을 서로 미니멈 다큰으로 블렌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쉬프트 클릭 앞으로 클릭을 해서 옮겨 오면은 여기 있는 면과 모서리와 평면의 요 사이 간격에 들어가는 디테일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나무대와 같이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크리스탈 노드의 그런 랜덤을 좀 바꿔서 그런 깨진 것들의 위치를 좀 바꿔줄 수도 있고 요 유니폼 블루 그레이스케일의 강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조금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을 좀 조정할 수 있겠는데 뭐 적당히 올려도 되게 전반적으로 깨져 있다라는 느낌이 잘 살아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 번째도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연결을 하고 요 위에다가도 연결을 해서 요 녀석이 연결이 안 됐군요. 잘못 연결했네요.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됐다. 이 녀석도 다큰으로 블렌딩을 하고 쉬프트 컨트롤 클릭으로 앞으로 붙이면은 이제 또 세 번째로 깎여 나간 듯한 이런 디테일들이 한 번 더 추가되기 시작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기존의 그 나무랑 비슷한 재질감이지만 이제 돌이라고 할 만한 포인트를 한 번 더 복사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위에 모서리를 작업하기 위한 걸 만들고, 이번에는 네 번째 모서리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모서리. 자, 이번 네 번째 모서리 때에는 요 대부분의 디테일들을 다 미니멈 위주로 깎긴 깎되 요 앞에 있는 패턴을 좀 바꿀 거예요. 요 앞에 있는 패턴을 트라이앵글 그리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트라이앵글 그리드를 가지고 개수를 좀 늘려줍니다. 많이 늘려줬고요. 요거를 쉬프트 클릭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패턴을. 그렇게 해서 트라이앵글 그리드를 블렌드를 해가지고 이 모서리가 깨져나간 듯한 디테일을 조금 살려줄 겁니다. 뭐 블렌딩이 되는 강도나 또는 요 개수를 조금 늘려 조정을 해서 조금 자잘한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초반에는 좀 진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좀 제작을 했고요. 조금 더 약하게 블렌딩이 돼도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근데 뭔가 패턴이 조금 안 이쁜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개수를 조금 더 조정을 잘 해보는 느낌으로, 그 X랑 Y가 균등하지 않아도 되니까 적당히 이쁜 느낌이 들도록 바꿨는데요. 저는 X 어마운트를 50, Y 어마운트를 64로 뒀습니다. 이 상태로 조정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줄 거가 그쵸, 여기가 첫 번째 줄이죠. 이 첫 번째 줄 쪽은 좀 얇게 블렌딩을 하려고 이제 가져가고 있으니까 멀티플 요 오퍼시티를 좀 낮추고 좀 얇은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깎아준 다음에 두꺼운 쪽과 얇은 쪽을 이렇게 블렌딩을 좀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오케이 됐네요. 자, 이렇게 얇은 느낌으로 팍팍 깨져나간 느낌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그룹에 대한 두께를 이 녀석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이 녀석도 블렌딩을 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오퍼시티가 너무 강한 느낌이 있어서 좀 빼주겠습니다. 좀 두께감이 얇아졌죠? 적당히 이렇게 블렌드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맨 밑에 있는 그런 캡 텍스처를 위한 부분이죠. 여기도 적당한 블렌딩 값을 가져서 모서리가 너무 크게 깎여 나가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네 번째 모서리 디테일을 완성을 했고, 이 녀석을 블렌드 노드를 이용을 해서 요것과 요 위에 네 번째 모서리를 블렌드 모드에서 다큰을 이용을 해서 블렌드를 해주고, 요거를 쉬프트 클릭으로 앞으로 옮겨서 블렌딩을 해주는데요. 막상 블렌딩 하고 나니까 좀 두께감이 너무 작은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블렌딩이 된 상태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가장 두꺼운 쪽부터 먼저 작업을 할게요. 여기서 두꺼운 쪽에 강도 값을 좀 조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요 로우 키를 하이 키 쪽으로 빼가면서 요 중간 값에다가 좀 블렌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미세하게 좀 해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런 중간중간에 한 번 더 뗀석기 마냥 그런 툭툭 두드려 가지고 깨져나간 듯한 이런 디테일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런 곳, 요런 곳, 요런 곳, 요 조그만 포인트도 넣고 요런 데도 자잘하게 그런 뗀석기처럼 밀어버린 듯한 그런 디테일들이 군데군데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얇은 쪽이죠. 제일 얇은 쪽에 대한 것도 이렇게 두께감을 좀 더 조절하고, 아래쪽에 있는 요 로우 키를 조정해서 이 모서리 너무 가장자리 쪽까지 블렌딩 되는 게 아니라 요 중간 값에 블렌딩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더 조정하고
강도 값을 조금씩 미미하게 올려서 이런 모서리와 면과 면 사이에 뗀석기 같은 포인트들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느다란 쪽에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도 범위를 좀 넓혀보고 요 강도 값을 레벨의 강도 값을 좀 조정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뗀석기 같은 디테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밑에 있는 캡 텍스처 부분들 또한 범위를 조금 더 올리고 밝기 값을 더 밝게 함으로써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좀 나무나 금속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단단하면서도 뭔가 부딪혀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이런 포인트들을 갖춘 그런 돌멩이 같은 느낌의 모서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다면은 여기서 또 조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미니멈의 강도를 조금만 더 세게 준 다음에 여기서는 아예 블러도 거의 다 이렇게 빼버린 상태에서 이런 범위 값을 좀 조정하고 빼짝 조정해서 약간 지브러쉬에서 클릭 커브 브러쉬 같은 걸로 툭툭 쳐서 깎은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해준 다음에 요 강도 값을 조정을 해서 중간에 들어가면서도 요 크리스탈 노이즈의 타일링 값을 적당히 좀 줄여서 커다란 느낌의 깨진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바꿔주시는 것도 나름 개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블렌딩 그런 간격을 잘 조정을 하셔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비주얼들은 결국엔 개개인의 개성과 그런 취향에 따라서 그런 나오는 결과값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원하는 느낌으로 잘 제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모서리 느낌이 나왔다면은 이제 어떤 느낌을 만들 거냐? 가장 기본적인 돌의 표면 재질인데요. 자, 지난번에 이제 수업 마무리할 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금속과 나무에 비해서도 유독 더 두드러지는 그런 표면의 그런 재질감, 어떻게 보면 돌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표면의 재질감이 그런 요철부터도 개성이 많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잘 잡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돌이라는 재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림슈트는 제작했는데 여기 찌꺼기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저 찌꺼기부터 제작을 하는 겸사겸사 이제 돌을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단노드를 하나 만들고 요 트림시트 스톤 뒤에 히스토그램 스캔을 이용하고 컨트라스트는 1로 둔 상태에서 포지션을 쭉 늘려가면서 이 마스크 사이의 간격이 거의 1픽셀만 딱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최대한 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최대한 잘 메꿔오면 됩니다. 딱 1픽셀만큼씩 잘 떨어진 것 같아서 좋네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요거를 연결을 하고 여기 이제 트림 베이스 마스크라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트림 베이스 마스크를 이용해서 여기에 먼저 곱셈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부분만 딱 늘려버릴 건데요. 자, 먼저 단노드 꺼내고 인풋 포탈에서 트림 베이스 마스크를 꺼내고 대신에 여기 검은색 줄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블렌딩이 되면은 트림이 요 사이가 갑자기 움푹 파여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멀티플라이 블렌드를 하고 연결하는 순간 이렇게 딱 파여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타일링을 해서도 자주 쓰이는 재질인데 가로로 근데 괜히 이런 틈새에 푹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면 이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디스턴스 노드를 이용해서 둘 다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컴바인 소스 디스턴스는 only 소스를 해주신 다음에 요 맥시멈 디스턴스를 일단 0에다 둔 상태로 0.01 5 1 2 오케이 2로 제 기준으로 0.2만큼 올렸더니 모든 간격들이 다 메꿔졌는데 아래쪽이 침투하고 있죠. 이 아래쪽이 침투하고 있는 이유는 요 윗줄에 있는 트림 시트의 요 부분의 마스크가 위로 타일링이 되면서 이제 요 흰색 부분이 음수, 이 검은색 부분이 양수라고 가정한다면은 여기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양수 공간이 있다 보니까 위로 디스턴스 필드가 확장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일링 모드 앱솔루트 누르고 타일링은 호리즌털 타일링 가로로만 되고 위아래로는 되지 말아라 라고만 막아줘도 이제 위아래로는 침투하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트림 시트 영역에 대해서는 다 흰색으로 메꿔진 게 보일 겁니다. 자, 요 값을 블렌드하고 쉬프트 클릭 그리고 앞에다가 클릭.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잘 안 된다면은 이게 약간 버전 버그예요. 최신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 이렇게 옮기는 기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임시로 여기 보시면은 요 링크 크리에이션 모드라고 있는데 스탠다드가 아니라 머티리얼로 임시예요. 이거 항상 이렇게 두고 하면 작업이 되게 불편하니까 거의 스탠다드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단축키는 1, 2, 3이라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머티리얼 누르거나 숫자키 2번을 눌러서 Shift 클릭 앞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뭐 한 장만 되는 경우도 있는 약간 불상사가 있기는 한데 컴팩트 머티리얼로도 옮겨가진 않는군요. 안타깝게도. 뭐 이렇게 잘 안 옮겨갈 때는 하나라도 옮겨졌으면은 스탠다드로 되돌리고 나머지 하나만 마저 원래 있던 위치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굉장히 잘 동작하던 기능인데 지금 상위 버전에 와서는 좀 안 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약간 불편한 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틈새에는 문제가 안 생기면서 요 부분에 찌꺼기만 깔끔하게 날아간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재질을 본격적으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재질을 제작하기 위해서 폴리곤 2 노드를 꺼낸 겁니다. 이 폴리곤 2 노드는 이름 그대로 다각형을 만들어주는 노드인데요. 1이랑 2의 차이는 그냥 마스크 데이터만 출력을 해주느냐 아니면 이런 그라디언트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사이드를 5개로 해서 오각형짜리 하나 만들고 사이즈를 조금 줄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7개짜리. 근데 뭐 요 개수 자체도 개개인의 취향인 거기 때문에 꼭 5개, 7개가 될 필요는 없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렉셔널 워프 노드 하나 꺼내고 크리스탈 노이즈 1번을 꺼냅니다. 이 디렉셔널 워프 같은 경우는 요 워프 앵글 왜곡을 하기 위한 방향을 결정하고 여기 인텐시티 인풋으로 워프를 하기 위한 노이즈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노이즈를 기준으로 뭐 워프 앵글이 0도면은 왼쪽으로 밀겠죠. 왼쪽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만큼 밀어낼 것이냐 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왜곡을 주는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크리스탈 노이즈는 되게 많이 낮춰주신 다음에요. 한 4점으로 줄게요. 그러고 나서 이 인텐시티를 좀 줘가지고 한 30 정도 줄게요. 그리고 좀 대각선 방향으로 좀 뭐 줘도 되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원하는 느낌의 방향으로 왜곡을 좀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복사해서 위로 올리고 폴리곤 2도 여기 디렉셔널 워프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크리스탈 노이즈는 얘랑 왜곡이 되는 느낌이 중복이 되면 좀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크리스탈 노이즈는 뭐 랜덤 시드를 아무렇게나 바꿔서 적당한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트라이 앵글 그리드 그레이스케일을 하나 꺼냈고요. 자 이번에는 X 어마운트 조금 줄이고 Y 어마운트를 좀 많이 늘려서 좀 가로로 찌지직하는 듯한 느낌의 이런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과
요거를 이제 그 빼는 작업을 좀 할 거예요. 빼는 작업. 자, 요것과 트라이앵글 그리드를 뺄셈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렇게도 뺄셈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요 빼는 것도 강도는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도를 조금 줄여서 빼는 값을 적당히만 주시고, 여기 뒤에 이제 레벨 노드를 이용해서 요 하이 키를 로우 키 쪽으로 당기면 평탄화가 되면서 모서리만 이렇게 짜글짜글한 이런 오각형 패턴 그리고 질각형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구성을 한 번 더 복사할 거예요. 뭐냐면 이것과 요 구성 요렇게만 복사를 해서 위로 옮겼습니다. 자, 이번엔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위에 있는 트라이앵글 그리드는 랜덤 시드를 다르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 노드를 이용해서 이것과 요거를 먼저 블렌드를 할 겁니다. 요것도 미니멈으로 블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블렌드를 더블 클릭하고 요 위에 있는 거 한 번만 클릭한 다음에 요 하이키의 강도를 낮추고 밑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이용해서 또 이 면적과 모서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줍니다. 또 모서리를 깎아주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엔 칠각형짜리끼리도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위쪽에 있는 거를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밝기 값을 조정을 해서 면과 면 사이에 모서리 깨진 느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여기에 타일 샘플러 그레이스케일을 만들어 주시고, 패턴을 스퀘어가 아니라 패턴 인풋으로 해서 이 패턴 인풋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두 개를 받도록 만들 거니까 요 패턴 인풋 넘버를 1이 아니라 2로 해서 두 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받도록 만든 다음에는 요 펄린 노이즈를 하나 제작을 해 주시고 스케일을 많이 낮춰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일 한 5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컬러 인풋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뭐 당장 변화는 없어요.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요 상태로 이제 뭘 할 거냐, 요 시메트리 랜덤을 해주시면은 좌우 상하가 그냥 이렇게 반전되듯이 랜덤이 또 생겨요. 그럼 두 개를 입력받아서 총 4개의 랜덤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패턴상으로는 이 상태로 스케일 많이 키워주시고 스케일 랜덤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사이즈 랜덤 조금씩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션 랜덤, 로테이션 랜덤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크기를 막 키워가지고 서로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드러지게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컬러 쪽에서 컬러 랜덤, 이게 랜덤이 아니고 컬러 파라미터리제이션 모드라는 걸 쓸 건데요. 이게 입력받은 컬러 맵을 기준으로 요 지점에 있는 마스크는 이 색깔, 요 지점에 있는 마스크는 이 색깔을 받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컬러 파라미터리제이션 멀티플라이어를 1로 두면은 요 펄리노이즈의 색상에 맞춰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개수나 색상을 요 스케일의 강도를 뭐 적당히 조금 더 조정을 해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요것과 블렌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요거를 트림 시트와 요 돌 표면의 재질, 어떻게 보면 돌의 표면이 그런 레이어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퇴적층이 한 꺼풀 두 꺼풀 약간 좀 떨어져 나가거나 깨져 나가는 느낌, 그런 거를 좀 표면에 올려주고 싶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멀티플라이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를 쉬프트 클릭 앞으로 클릭 해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돌의 표면이 좀 보이는 느낌이 들겠죠. 이제 이 표면의 느낌을 조금 더 이쁘고 스타일라이즈하게 다듬고 싶다면은 이제 이 뒤쪽에서 있는 이런
빼는 강도 값이나 왜곡이 되는 강도 값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조정을 하고, 그리고 평탄화가 되는 이런 범위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요 측면이 더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면적 안에 면적이 이렇게 더 면과 면 사이에 면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잘 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보면서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모서리 부분이 좀 좁히고 밝기 값도 올려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 이렇게 깨진 느낌이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도 범위 값을 좀 올리고 밝기 값을 많이 올려서 면과 면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느낌,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빼는 강도를 조금 더 올려서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죠. 면과 평면과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깨진 각들이 들어가면서도 뭐 개수가 너무 짜잘하다 싶으면은 개수를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각이 너무 짜잘한 게 아니라 좀 시원시원하게 깎여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뭐 여기에서 그런 블렌딩이 되는 강도를 적당히 낮춰주시고, 이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들어갔는지는 뭐 수평이나 수직으로 둔 상태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둔 상태에서 멀티플라이를 했었을 때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튀어나온 뎁스를 보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좀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이런 레이어링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첫 번째 너무 짜잘하다는 점. 뭐 짜잘하면 이제 여기서 개수나 그런 크기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그런 짜글짜글하거나 또는 레이어링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좀 살려줄 수는 있죠.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단점은 또 뭐냐면은 이 패턴들이 전부 다 이어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위안에는 둘째 쳐도 요 양옆길이 이렇게 이어져 보인다는 거는 이 돌 트림을 타일링을 해가지고 좌우로 타일링을 해가지고 뭔가 기다란 구조물을 만들 때 기계적인 흔적이 보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야 되는데, 요 트림 베이스 마스크 단노드 요거 복사를 해서 앞으로 가지고 왔고요. 자, 요 녀석을 플러드 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랜덤 마스크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플러드 필을 하고 플러드 필 to 랜덤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랜덤한 마스크를 만들고, 그래서 디스턴스 노드 소스 인풋의 연결, 그리고 마스크 인풋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한 마스크를 넣어 주시고, 여기서 only 소스를 하고, 그죠? 이렇게만 해주셔도 바로 랜덤하게 패턴을 돌리기 위한 그런 마스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디렉셔널 워프 하나 꺼내서 인풋에 넣고 인텐시티 인풋에 요것을 넣은 다음에, 여기 뭐 워프 앵글은 대각선으로 준 상태에서 인텐시티를 뭐 한 600으로 엄청나게 큰 값을 주면은 그런 대각선 방향으로 위로 밀어내긴 했지만, 요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에 의해서 검은색에 가까우면 그냥 0이고 흰색에 가까우면 600만큼 강도가 먹혀서 움직이게 되니까 마치 랜덤하게 퍼진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 값을 다시 블렌드에 있는 포어그라운드 쪽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모든 패턴들이 다 랜덤하게 어그러지는 거 볼 수 있는데, 우연찮게 여기가 겹쳤네요. 이렇게 우연히 겹쳤다 같은 상태가 되면은 이 패턴의 강도를 좀 적당히 조정을 해서 다 랜덤하게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랜덤한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 개수를 조금 더 늘리거나 비율을 좀 더 납작하게나 또는 크게
뭐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럴듯한 돌의 표면을 좀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조금 꽉 메꾸는 게 더 이쁜 것도 같긴 하네요. 꽉 메꾸고 랜덤 시드 좀 돌려서 뭐 적당히 더 이쁜 느낌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군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오케이. 저는 이제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가고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돌의 그런 표면 레이어링 느낌을 한번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돌 같은 재질들은 그런 폴로시티라고 하는데 다공질이죠. 그런 미묘한 숨구멍들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이제 뭐 습기 같은 것들이 침투했다가 말랐다가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타일 샘플러 그레이스케일을 하나 또 꺼내다가 여기서 패턴을 손으로 바꿉니다. 이 손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의 그라디언트 패턴이에요. 요렇게 즉 지면으로 갈수록 부드럽게 지면에서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다가 끝은 굉장히 뾰족하게 치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지면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그라디언트를 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뭐 개수 많이 늘려주시고 뭐 사이즈 랜덤 그리고 뭐 포지션 랜덤 그리고 컬러 랜덤을 주셔서 이렇게 무작위의 쏜 패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블렌드 노드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뺄셈을 통해서 블렌딩을 하시면 이렇게 숨구멍이 뽁뽁뽁뽁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고, 이거를 Shift 눌러서 클릭 앞으로 아웃풋을 당겨주면은 이렇게 숨구멍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강도가 너무 세니까 이것도 오퍼시티를 통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약하게, 정말 미약하게 들어가면 돼요. 뭐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또 숨구멍 같은 디테일을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뭘 얹을 거냐면은 표면의 레이어링인데, 얘는 이제 되게 큰 느낌의 레이어링을 줬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자글자글한 느낌의 레이어링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이번 노이즈를 활용을 할 건데요. 자, 이 녀석을 먼저 슬로프 블러 그레이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둘 다 넣고 샘플 최대값 그리고 인텐시티는 정말 약하게 줘가지고 이렇게 약간 거품처럼 퍼지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줬고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 노이즈 2번 한 번 더 복사하고 랜덤 시드 좀 돌리고 스케일을 좀 크게 준 다음에 블러의 HQ 그레이스케일로 이 디테일을 미세하게만 뭉개줍니다. 이런 노이즈가 조금만 덜 보이도록 살짝만 뭉개주시고, 다음에 슬로프 블러 그레이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슬로프 연결하고 샘플 최대 여기서 한 번 더 뭉개줍니다. 뭐 블러가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전의 거품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거품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작이 되었으면은 또 요것과 요 트림 시트와 요 녀석을 또 뭐 서브트랙트 블렌드나 멀티플라이 블렌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미세한 레이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먼저 아웃풋에서 Shift 클릭 앞으로 클릭을 하고 여기서 오퍼시티를 조정을 하는 걸 통해서 이런 미세한 레이어들이 슬쩍슬쩍 올라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은은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큰 덩어리가 눈으로 먼저 읽히고 확대했을 때 작은 덩어리들이 보이고 그 속에 숨구멍들이 있는 느낌으로 들 수 있도록 적당한 강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맞춰봤으면은 이제 또 하나의 디테일을 좀 제작을 해볼 건데요. 또 하나의 디테일. 자, 이번에도 레이어링인데 지금까지의 레이어링은 그냥 이런 느낌의 가보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측면으로 보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있다면은 그 위에 레이어가 얹어져 있고 그 위에 레이어가 하나 또 있는데 요 밑으로 레이어가 이렇게 또 깔려 있고 여기 레이어가 있는 식으로 계속 올라가듯이 그냥 쌓여 있는 구조예요. 지금까지의 레이어는. 자, 근데 이번에 어떤 레이어를 만들 거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또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쓸려서 사라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든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트듯이 일어난 듯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빗금으로 이렇게 약간 감자칩이 쓰러진 것만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이런 디테일들 조금만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진짜로 터서 일어났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안쪽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깎여 있는 느낌의 레이어를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그런지 리니어 4번 요런 노드가 돌멩이 재질 표현하는데 되게 좋긴 해요. 약간 조금 벗겨진 레이어 같은 느낌? 뭐 실사 같은 느낌을 추구한다면은 요런 거 그냥 블렌딩이 되어도 꽤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 그런 그런지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바로 그런 땜쟁이 레이어 같은 느낌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섭디가 멈췄네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자, 여기서 요 그런지 맵 4번을 세이프 트랜스폼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걸 이용하고요. 얘는 일반 트랜스폼 노드랑 뭐 기능이 엄청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일반 트랜스폼은 그냥 사용자가 입맛대로 마구잡이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완전히 프리스타일의 트랜스폼 기능이라면은 얘는 되게 파라메트릭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로테이션을 하면은 45도 각도로 딱 고정이 돼서 도는데 그 상태로 타일링을 한 번 더 주는 거죠. 이게 고정된 값으로 파라메트릭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타일링을 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먼저 작업을 좀 해줬고요. 자, 이 상태로 히스토그램 스캔을 이용해서 좀 일부만 조금 따줍니다. 요거에 비해서는 더 딸까? 더 따도 될 것 같네. 더 진하게 한번 따볼게요.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슬로프 블러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노이즈 2번 이용해서 또 슬쩍 뭉개줍니다. 이렇게 슬쩍 뭉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그램 스캔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컨트라스트 1로 두고 이렇게 날카롭게 좀 따볼게요. 이렇게 조금 날카롭게 따본 다음에 요거를 블러 HQ 그레이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슬쩍만 패턴을 뭉개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히스토그램 스캔을 이용을 해가지고 컨트라스트 1로 두고 포지션을 조금만 주는 거죠. 약간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왜 거치느냐? 기본 요 그런지 맵 같은 경우는 실사 쪽에서 쓰기 좋은 적합한 형태다 보니까 마이크로한 노이즈나 마이크로한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고 형태 자체도 디폼보다는 실사에 가깝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그렇다고 이제 얘가 개수도 너무 적어요. 이 점박이가. 그래서 세이프 트랜스폼으로 늘리고 히스토그램 스캔으로 전반적으로 밝게 따서 조금 더 면적들이 밝게 보이게 해서 더 많이 잡힐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슬로프 블러로 한번 뭉개므로써 너무 자잘한 노이즈는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런 형태적으로도 좀 단순화시키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는 거죠.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따고 블러를 한 번 더 주고 한 번 더 히스토그램을 줌으로써 너무 이걸로도 자잘한 느낌을 한 번 더 중화시켜주는 느낌으로 가져오는 거죠. 점점 스타일라이즈한 느낌으로 바꿔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플러드 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드 필 투 그라디언트를 꺼내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앵글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그라디언트들이 일종의 그런 경사값 같은 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 번 더 복사. 그리고 요 두 번째 있는 거는 랜덤 시드를 바꾸고요. 그리고 레벨 값을 이용을 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바꿔줍니다. 요거를 레벨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미드 키를 하이 키 쪽으로 옮기는 건데요. 이건 뭐랑 효과가 같냐면은 커브로 튼 거예요. 이 그라디언트는 사실상 직선인데 이 커브를 이용해서 이런 그라디언트를 곡선으로 바꿨다라는 느낌에 가깝게 조정한 게 이 미디 키를 조정하는 효과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뭐 멀티플라이 같은 거나 또는 다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블렌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마스크를 한번 인버트 그레이스케일로 반전을 해준 다음에 요 녀석과 밑에 있는 인버트 그레이스케일 한 반 마스크를 두 개를 이제 리튼으로 블렌드를 좀 해주는 거죠. 자, 리튼으로 블렌드는 했는데 뭔가 미묘하게 어두운 느낌이 좀 있네요. 요거 그냥 차라리 스크린으로 밝게 블렌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밝은 쪽에서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과 직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라디언트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것도 그냥 조금 밝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요 그라디언트의 요 시작점이 너무 어두워서 조금만 더 밝게 오케이 만들어서 됐다. 자,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거를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렇게 평면이 있다면은 이 평면 안쪽으로 이렇게 깎여 있는 거죠. 또는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깎여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면이라면은 안쪽으로 살짝 사선으로 부드럽게 들어가서 움푹 깎여 있는 형태의 요런 레이어층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요 레이어층도 요 녀석과 함께 멀티플라이 블렌드 하면은 이제 뭐 1 곱하기 뭐 하면은 원볼이 나올 거고 이제 나머지 어두워지는 부분들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것도 쉬프트 클릭해서 넣어주고 오퍼시티 강도만 좀 낮춰주면은 이렇게 경사지듯이 평면에서 안쪽으로 경사 타고 들어가듯이 생기는 요런 그런 경사진 듯한 느낌의 레이어가 이렇게 한 번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 건데요. 타일 샘플러 그레이스케일 꺼내고 여기서 이제 파라볼로이드는 뭐 반구가 따로 있긴 해요. 실제로 파라볼로이드가 정확한 반구는 아니에요. 원이 있을 때 정확한 반구는 아니고요. 약간 미세하게 끝에가 미세하게 뾰족한 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얘는 포물면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반구에 가깝지만 실제로 반구는 아닌 그런 동그라미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스케일 랜덤, 사이즈 X, Y 랜덤, 포지션 랜덤, 로테이션 랜덤, 그리고 컬러 랜덤을 주셔가지고 다 랜덤하게 흩뿌려진 이런 느낌으로 좀 탈바꿈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셀 노이즈 1번을 이용을 해서 이 두 개를 또 블렌드를 하는 거죠. 뭐 쇠재질 만들 때도 쓰고 뭐 나무 재질 만들 때도 많이 유용하게 쓴 그런 해머링 패턴 만드는 데는 이게 가장 적격이죠. 여기서 이제 서브트랙트로 뺄셈을 해주고 셀 노이즈의 타일링 개수를 늘린 상태에서 오퍼시를 0.5쯤으로 주면은 돌멩이 느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적당히 개수를 맞춰주시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돌멩이 해머링 찍힌 이런 자국들이 다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순서는 요렇게 맞춰서 블렌딩 해주시고요. A 빼기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브트랙트 빼면은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갈 거고요. 이거를 Shift 클릭 앞으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우다다닥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생기겠죠. 이것도 측면을 보고 얼마나 뎁스가 들어갔는지를 보면서 서브트랙트 강도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적당히 보이도록 맞춰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수도 지나치게 너무 많은 감이 있으니까
마스크 랜덤을 이용해 가지고 갭수를 적당히 조절하시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타일링 모드를 켜놓고 보세요. 그래야 개수를 줄였을 때 얘가 너무 타일링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면서 타일링 티가 현재 랜덤 시드에서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랜덤 시드를 돌려가면서 좀 랜덤하게 덜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돌의 표면에 대한 노멀 맵 제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도 그 기존에 있던 노드 구성을 전반적으로 재활용하면서 특정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재질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재질들을 계속 레이어링 하듯이 싹 가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하이트 맵과 노멀 맵 그리고 AO만 땡겨 올게요. 그리고 여기서 AO 뭐 RTAO 꺼내 주시고, 이 AO의 강도는 노멀이랑 똑같이 맞춰야 되죠. 서피스 사이즈 100 그리고 하이트 뎁스 1로 맞추고 모두 다 이렇게, 아이고 코사인으로 해야 됩니다. 맞췄는데 표면의 재질이 어차피 거의 보이지 않는군요. 그러면은 뭐 AO 맵을 굳이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트림 시트는 모서리 쪽에는 AO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제 모서리에다가 어떤 그런 박스 오브젝트 같은 데다가 모서리에다가 발랐는데 그 모서리가 빛을 등졌더니 그 모서리 안쪽이 되게 여기가 시꺼멓게 나와버리면은 AO 맵에 의해서, 그러면은 말 그대로 비주얼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의 재질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요 상태라면은 굳이 AO 맵이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빼주도록 하시고요. 넣을까 했는데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라면은 AO인데, 뭐 HBAO는 RTAO보다 부정확한 편이에요. 하지만 어떤 그런 하이트 뎁스나 서피스 사이즈를 여기다가 맞췄을 때 RTAO보다 부정확하지만 뭐 조금 표면에 대한 정보량이 언뜻 남는 정도로는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굳이 지금 RTAO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굳이 만들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이라도 AO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트림 베이스 스톤을 가지고 먼저 단노드 하나 연결하고 트림 그냥 베이스라고만 이름을 쳐볼게요. 트림 베이스 이거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HBAO 밑에다가 단노드를 만들고 트림 베이스 노드를 만든 다음에 인버트 그레이스케일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히스토그램 스캔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장자리 쪽에만 이런 그라디언트가 잡히도록 만들고, 이 두 개를 블렌드를 해서 스크린 블렌드를 이용해서 가장자리 쪽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평면만 보이도록 해주시고 가장자리는 깔끔하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스토그램 스캔 됐으면은 레벨 값을 이용해서 이제 요거를 검은색 쪽으로 올리면은 약간 부풀리는 느낌이 되거든요. 이렇게 블렌드 하시면 모서리 쪽은 거의 다 나가면서 평면만 깔끔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등져서 AO 쪽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좀 미세한 차이가 보이기는 해요. 뭐 너무 미세해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조금 보이긴 하네요. 어떤 식으로 차폐가 되는지. 이렇게 미세하게 차폐가 되고 차폐가 안 되고 미세하게 차폐가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뭐 언뜻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 정도는 되게 사소하니까 뭐 굳이 싶은 느낌도 있지만, 원래 CG 렌더링에서 특히 리얼타임 렌더링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직사광 영역은 잡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빛이라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런 대비차가 워낙 심해가지고 밝은 쪽을 표현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급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안부예요. 그늘
그늘의 디테일을 표현하기에는 리얼타임 렌더링 쪽은 아무래도 렌더러만큼의 그런 뭐 빛을 방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레이트레이스 같은 구조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간접광을 계산하고 검출하기 위한 레이의 개수 자체가 넘사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얼타임에서는 이런 안부 쪽에 있는 그런 덩어리감이나 디테일을 잡는 데에는 사실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루멘조차도 좀 한계가 느껴진다고 봐요. 그래서 뭐 거시적인 느낌으로선 그래도 차폐를 거시적으로는 잘해주니까 묵직함은 있지만 가까이 들여다봤을 때 마이크로함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한 디테일들을 조금 잘 잡아 나가면 잘 잡아 나갈수록 좀 안부에서 좀 꽃이 핀다. 이게 그늘 속에서도 물체들이 조금 더 덩어리가 잘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좀 잡아 나가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긴 합니다. 조금 히스토그램 스킨 범위를 조금만 더 좁히고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모서리 요 정도 희끗하게 남는 거는 그렇게 막 티가 나지는 않아서 표면적이 조금 더 잘 드러나는 정도면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일단 요 돌 표면에 대한 재질감은 모두 만들어졌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컬러 재질 제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재질을 위해서 요 하이트 맵, 그라디언트 맵을 하나 먼저 연결을 하고요. 여기서 먼저 회색의 틴트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포지션 마커 찍고 포지션 0.5, 밸류 0.5로 해서 딱 이 상태가 원본 입력 받았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내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은색 쪽의 명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좀 올리고 뭐 이렇게만 올리고 여기는 너무 밝아서 또 밝은 쪽은 또 중간 명도를 조금 내리고 그래서 이제 밝은 쪽에다가 뭐 약간의 노리끼리한 틴트를 조금 섞어줘도 되고 그리고 어두운 쪽은 조금 더 밝게 끌어올리고 뭐 약간 미세하게 뭔가가 섞여도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해봤고요. 이 상태로 슬로프 블럭 컬러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디테일을 조금 뭉개주는 작업을 할게요. 슬로프 블럭 컬러, 클라우드, 노이즈 2번. 왜냐면 이 모서리 정보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좀 적당히 조금 뭉개지 말죠. 정확히 0.5를 맞추고 0.5로 맞추고 요 0.5.5로 맞춘 상태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어두움만 잡아주고 여기서 미세한 밝기만 조금만 더 잡아주고 오케이, 미세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로만 좀 잡아줬고요. 뭉개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뭉개는 거 어차피 다른 걸로도 많이 뭉개니까 요걸로 그냥 바로 스타트를 끊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그런지 리키 페인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지 패턴 중에 하나예요. 원래 엄청 옛날에는 없었다가 비교적 최근 버전에 그런지 세트가 몇 개가 더 추가될 때 같이 들어온 녀석인데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라이즈함을 내기에는 되게 좋은 느낌의 그런지 패턴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슬로프 블러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클라우드 노이즈 2번 이게 그리고 제가 클라우드 노이즈 2번을 제일 애용하는 것도 이게 눈으로 보기랑 실제 데이터랑은 뭔가 갭이 많이 커요. 이런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이 클라우드 노이즈 1번이나 클라우드 노이즈 3번 내지 다른 그런지 패턴들은 이 클라우드 노이즈 2번이랑은 다 차이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이 짜글짜글한 만큼 이 픽셀들의 널뛰기가 심하고 이 픽셀들의 널뛰기가 심하다는 거는 그 사이에 서브 샘플링이 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즉 슬로프 블러를 썼었을 때 되게 노이즈하게 자글자글해지기 쉽다는 거죠. 요 클라우드 1번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반해서 클라우드 노이즈 2번이 이렇게 보이는 거에 반해서 확대했을 때 서브 샘플 간의 그런 널뛰기가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하면 되게 완만하고 부드러운 느낌에 가깝다는 거죠. 이 보이는 노이지함에 비해서는 대단히 부드러운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슬로프 블러를 썼었을 때의 품질이 아무리 약하게도 이렇게 노이지하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조금 노이지함이 더 많이 생겨요, 전반적으로. 하지만 클라우드 노이즈 2번은 그런 게 없이 상당히 부드럽게 떨어진다는 거. 그런 이유로 많이 애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좀 뭉개주는 작업을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맵을 연결을 하고 적당한 그런지 텍스처를 가지고 와서 적당한 그런지 텍스처 왜 안 열리지? 됐다. 적당한 그런지 텍스처를 가지고 와서 그라디언트 샘플을 좀 해줍니다. 적당히 이쁘면 돼요. 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저는 요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뭉개는 졌는데 이게 이제 요 흑백에 있는 요 사이에 서브 샘플링 때문에 이 사이에 뭔가 찌꺼기처럼 선처럼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앞에서 슬로프 블러로 먼저 뭉개져도 좀 생기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정하는 차원에서 슬로프 블러 컬러 랜덤 시드 바꾸고 이것도 컬러도 한 번 더 뭉개주는 거죠. 컬러도 한 번 더 뭉개줍니다. 그러면은 요 중간값 서브 샘플들이 날아가면서 컬러끼리 경계가 훨씬 더 단순화되는 느낌이 생겨요. 자, 요 상태를 요 녀석과 오버레이 블렌드를 해줍니다. 오버레이 블렌드를 하고 그리고 강도 값을 좀 적당히 낮춰서 살짝만 블렌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값을 먼저 베이스 컬러 아웃풋에 연결하고 러프니스는 1로 해서 컬러 값만 잘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노멀에다가 커버처 소벨을 이용을 할 겁니다. 커버처 소벨 해서 인텐시티 1로 둘게요. 그래서 날카롭게 쨍하게 이런 커버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자, 요 녀석을 이제 살짝만 블러로 뭉개줄게요. 지나치게 커버처가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우니까 요거를 미세하게 뭉개서 살짝만 부드럽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슬로프 블러를 이용을 해서 샘플 최대 그리고 인텐시티 슬쩍만 올려서 살짝 뭉개주되 여기서 미니멈으로 블렌드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어두운 쪽의 디테일은 유지를 하면서 밝은 쪽으로 침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밝은 포인트들이 살짝 끊어지는 느낌이 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게 너무 자잘하게 끊어진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노이즈에다가 블러를 좀 줘서 이게 조금 더 큼지막한 느낌으로 리듬감을 탈 수 있도록 좀 길다가 옅어졌다가 조금 길고 옅고 많이 옅다가 잠깐 포인트 찍히고 또 연해졌다가 하는 이런 리듬감 포인트를 조금 살려주고 요 뒤에 한 번 더 슬로프 블러 그레이스케일을 원본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느낌이 삽니다. 조금. 그래서 또 미니멈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한 번 더 느낌이 단단해지는 느낌 있죠. 원본으로 날카롭게 블러를 처리를 해주면. 그래서 0.1 오케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없어진 부분도 있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여기 나오다가 아예 없어져 가버린 부분도 있고 또 튀어나와 이렇게 모서리가 나온 부분도 있고 이렇게 리듬감을 되게 잘 타게 됩니다. 자, 요 상태를 이제 그라디언트 맵을 이용을 해서 이 녀석과 블렌드를 할 건데요. 오버레이 블렌드를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오버레이 블렌드를 하고, 그리고 이 그라디언트 맵에서 색상을 좀 바꿔서 은은하게 블렌드를 해주는 거죠. 포지션 0.5, 밸류 0.5로 맞춰서 원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간 부분에 색상을 좀 은은하게만 잡아주시고, 뭐 틴트 컬러도 넣을 수 있고요, 붉게. 그리고 여기서 살짝 낮춰서 약간 노리끼리한 느낌으로 긁힌 자국이 좀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요거를 베이스 컬러에다가 연결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오토 레벨을 이용해서 이 가장 밝은 쪽에 대한 밝기 값을 최대값으로 끄집어낸 상태로 넣어주면은 하이라이트가 더 하이라이트 모서리들이 조금 더 잘 사는 느낌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모서리 쪽을 살리는 작업을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계속 재질감들을 좀 얹어볼 거예요. 뭐 재질감보다는 어떤 그런 먼지 있기 뭐 그런 느낌에 가까운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리퀴 페인트를 또 꺼내고 랜덤 시드를 좀 돌려서 위치를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 스캔을 이용해서 일부분의 그런 히스토그램 포지션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슬로프 블러 그레이스케일로 뭉개주고요. 샘플 최대, 그리고 인텐시티 적당히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과 블렌드를 하는데 이번엔 오퍼시티에 넣고 유니폼 컬러를 포어그라운드 쪽에 넣어가지고 블렌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뭐 오버레이 블렌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밑에 있는 픽셀의 색상도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되죠. 이 상태로 적당히 원하는 채도와 색상 값 같은 것들을 묻어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커버로 덮어도 이쁠 것 같아요. 커버로 덮어도 은은한 블렌드가 되긴 하니까 저 카피 노드로 쓰는 요 마스크 맵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은은하게도 밑에 게 섞이긴 해서 그냥 요 상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요 스캔을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블러를 줘서 더 뭉개버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오케이, 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을 조금 약간 푸르딩딩한 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좀 바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먼지를 조금 더 묻혀줬고요. 근데 순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 모서리의 까짐이 먼지 그런 얼룩이 덜룩이보다는 좀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 순서는 바꿔보겠습니다. 빼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해서 얼룩이 덜룩이부터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랑 최종 블렌딩해서 출력하면은 이렇게 위에 얹어지겠죠. 먼지 위에 날카로움이 얹어질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작업을 뭐 원하는 만큼 좀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보통 한 두세 번이면 저는 보통 끝내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퀴 페인트를 뭐 좀 더 형태를 바꿔서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바꾸고 블렌드 노드 오퍼시티에 넣고 백그라운드, 포어그라운드에는 유니폼 컬러를 넣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컬러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 것도 같네요. 이것도 Shift 클릭, 앞으로 클릭 해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또 얼룩이덜룩이 먼지 질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조금씩 돌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블렌드가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뭐 사실상 거의 끝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취향껏 어떤 재질감들을 더 얹어 주거나 아니면은 그죠, 재질감들을 더 얹어 주거나 아니면 이런 데 보조적으로 샤픈 필터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은 더 선명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탈바꿈을 시켜주거나 딱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텍스처들을 만드는 거를 보면은 약간 빛의 지향성을 넣는 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빛의 지향성을 넣는 거를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은 결국 트림시트는 일반적인 타일맵이나 그런 프랍 텍스처들과는 다르게 가로, 세로, 뭐 대각선 여러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배치하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기, 프랍을 만들어내기 위한 텍스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성으로 뭔가를 하나 타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너무 티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위쪽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잡아줬는데 이걸 이 트림 시트를 뒤집어서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 하이라이트가 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밑에서 위로 빛을 치고 가는 느낌처럼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시각적 어색함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이유로 이런 트림 시트 쪽에서는 그런 빛의 지향성을 내기보다는 그런 질감 쪽에만 조금 더 충실해서 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이 이제 베이스 컬러 쪽이 완료가 되었다면은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요 베이스 컬러 쪽을 활용을 해서 이제 텍스처 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레이스케일 컨버전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그레이스케일로 먼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레벨 노드 이용을 해서 먼저 레벨 러프니스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컬러 쪽에는 유니폼 컬러를 0.5로 둬서 날려서 딱 러프니스 정보만 보기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먼저 눕힙니다. 이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러프니스 작업을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 러프니스 밸류가 좀 극단적인 느낌이 들어서 재질감이 좀 풍성하게 보이는 게 좋아요. 너무 리얼한 느낌으로만 딱딱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 이 러프니스 정보로도 뭔가 재질감 표현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요. 특히 게임 엔진에서 그 이유는 이제 요 인바이러먼트로 사용되고 있는 HDR 정보의 민맵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러프니스에 의해서 주변의 반사율이 결정되는 이 효과를 무엇을 통해서 만드느냐면 이제 큐브맵을 통해서 만들어요. 이런 큐브맵을 주변에 있는 반사되는 환경 있죠. 근데 이 큐브맵에다가 어떤 정보를 담느냐? 그런 이레디언스라고 하는 정보를 담아요. 그 이레디언스는 이제 방사조도라 그래가지고 그런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 가지고 이 물체의 상태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전이 상태, 그런 전이 상태는 이제 또 콘볼루전이라고 불러요. 그런 거칠기가 1일 때, 거칠기가 뭐 0.9일 때, 0.8일 때, 7일 때, 6일 때, 5일 때,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에 해당하는 그런 전이 상태에 대한 그런 전이에 따른 그런 변화에 따른 이레디언스 상태를 전부 다 민맵의 형태로 베이크를 해버려요. 그래서 러프니스 쪽이랑 연동을 시켜서 러프니스 값을 넣었을 때 요 러프니스의 밝기 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뭐 LOD 그 민맵 LOD의 가장 마지막 버전을 사용하고 그리고 검은색이면은 그냥 원본 큐브맵을 사용하고 중간 값이면은 중간 민맵 LOD를 뽑아서 매핑을 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재질이 보이는 것처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보통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나 렌더링이나 또는 언리얼 엔진 또는 유니티 엔진에서 왜 그런 반사의 상태가 같은 러프니스를 두고서도 다 다르게 보이느냐? 레이트레이스나 패스트레이스는 이거를 다 그냥 계산을 해버려요. 어떤 큐브맵에 담겨있는 민맵 그런 정보가 활용이 되진 않죠. 하지만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나 그런 일반적인 이런 PBR 뷰포트 같은 경우는 결국 최적의 상태로 고속으로 이런 반사되는 상과 어떤 물리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베이크된 큐브맵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민맵의 그런 이레디언스 상태를 러프니스를 통해서 뽑아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민맵의 개수는
이제 큐브맵의 해상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8짜리 큐브맵이라면은 민맵이 한 6개밖에 안 된다든가, 뭐 512 이상으로 가면은 뭐 갑자기 8개, 뭐 12개, 뭐 그런 식으로 내부의 민맵의 개수가 점점 해상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늘어나서 쌓여요. 그랬을 때 당연히 해상도가 높은 큐브맵이라면은 그만큼 다양한 민맵의 상태, 그런 이레디언스의 전이 상태를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요 러프니스의 변화되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게임들은 최적화를 위해서 리플렉션 소스의 해상도를 거의 다 낮춰버려요. 256이나 128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민맵의 개수가 6개, 4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러프니스 밸류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이 전이의 상태, 이레디언스의 변화되는 상태가 너무 급격하게 확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서는 비주얼이 갑자기 너무 쨍해 보인다. 러프니스 강도에 비해 왜 이렇게 쨍하지? 뭐 어디는 러프니스 강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흐리멍텅한 것 같지라는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갭을 다 맞출 수는 없죠. 당연히 최적화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되게 미세한 러프니스 포인트까지 잡겠어 하면서 되게 너무 치밀하게 작업하기보다는 이거를 멀리서 봤었을 때 평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러프니스 밸류로 보이는가에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멀리서 봤었을 때 요 정도가 뭐 한 0. 몇일까요? 대충 뭐 0.57? 뭐 한 중간 값으로 보이네. 근데 나는 돌이니까 얘가 0.57 정도가 아니라 뭐 한 멀리서 봤었을 때는 0.7쯤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많이 거칠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대비 자체는 되게 빠방하게 주되 흰색이 주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확 잡아버리면 되겠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여서 되게 매끈한 포인트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희끗한 느낌에 가깝게 이렇게 좀 제작을 잘 해주시면 너 이제 돌이니까 너무 매끈한 것도 조금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매끈한 포인트와 거친 포인트들이 이제 대비감 있게 이렇게 잘 생성이 되었는데 이 상태로 줄였을 때 밝기 값이 뭐 기존보다는 조금 더 밝아진 것 같다. 요 정도로 했었을 때 좀 기존보다 밝은 것 같다. 라고 이제 느껴지면은 요 정도면은 무난하게 제작된 기초 러프니스구나. 정면에서 봤었을 때 반사율은 확실하게 거친 느낌과 그냥 주변에 약간의 윤기가 보이는 정도구나. 하지만 얘가 수평으로 누웠을 때는 확실하게 반사가 되고 건물 벽 옆에 나란히 캐릭터가 서 있었을 때 이렇게 빛이 등지는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러프니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보이는구나. 요 정도 비율로만 잘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고요. 요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보조적인 러프니스를 첨가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조적인 러프니스 첨가는 어떤 것이냐? 요걸 기준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노멀 꺼내고 여기서 한 10 정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노멀 맵으로 변환했었을 때 요 줄 가는 거는 요 명암의 경계가 너무 진하니까 이 사이에 서브 샘플링이 되면서 요 사이에 이제 경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이 생기는 거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디스턴스 노드 소스 마스크 인풋에 트림 베이스 마스크 요 흑백의 마스크 요거를 이용을 해서 확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위에 있는 픽셀을 잡아 늘려서 이렇게 확장을 해주면은 선들이 없어지겠죠. 요 위에가 좀 보이는 걸로 봐서는 트림 베이스 마스크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만드는데 이거는 포지션 간격을 조금 넓힌 거. 그래야 요 안쪽 여기 이 음수 영역, 요 흰색 마스크에 있는 부분에 있는 픽셀을 잡아서 요거를 확장해서 메꿀 수 있는 거죠. 아까는 너무 가느다라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 경계 있는 부분이 하필이면은 그 되게 진하게 잡혀 있는 선이었던 거죠. 그걸 잡아 늘리니 여전히 선이 있던 거죠. 그래서 간격을 좀 이렇게 늘려주는 거고요. 트림 베이스 마스크 언더바 1로 갈게요. 그냥 빠르게. 그래서 요 뒤로 와서 여기서 단노드 꺼내고 트림 베이스 마스크 1번 꺼내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깔끔하게.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를 커버처 소벨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네, 이제 경계선 같은 거 아예 보이지도 않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블렌드가 되었으면, 근데 이런 데가 조금 보이는 건 좀 그렇네요. 또 디스턴스 노드로 한 번 더 뭉개도록 하자. 뭉개지는 건가? 뭐 뭉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좀 되네요. 오케이. 네, 되네요. 깔끔하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뭉개졌으면은 요 커버처를 단노드를 통해서 이제 또 러프니스 뭐 커버처 러프니스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요 앞으로 가져가서 단노드로 커버처 러프니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튀어나오는 포인트들 있죠. 튀어나오는 포인트의 하이라이트가 맺히면은 사람은 인지적으로 결국 가장 튀어나온 거가 가장 반짝이는 곳에 시선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모서리 쪽에 이런 부분에서 하이라이트가 쨍하게 맺히면은 모서리다, 튀어나왔다 라는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노드를 연결을 하고, 자, 포지션 키 0.5, 밸류 0.5 찍고, 그다음에 여기 근데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좀 마이크로한 러프니스 부분이 되겠죠. 요런 돌의 이런 레이어링 부분에 요런데 좀 먼지가 미세하게 깔려서 얹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러프니스가 올라가야 되겠죠. 흰색, 그리고 튀어나온 모서리 부분은 러프니스가 떨어져야 되겠죠. 검은색, 즉 색반전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아웃풋을 바꾸고 이 두 개를 오버레이 블렌드를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이 회색인 부분은 그대로 명도의 밸류가 0.5 일이 같으면은 원본을 유지하고 0.5를 초과하면은 이제 스크린 블렌드 0.5보다 아래라면은 멀티플라이를 하는 구조를 취하니까 이렇게 원본의 러프니스를 유지하면서 틈바구니와 튀어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러프니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들에 한해서만 반짝임이 생기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러프니스가 확실하게 먹혀 들어가는 게 보여서 이런 대비감이 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신경질적으로 선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블러 HQ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조금 뭉개주는 겁니다. 그러고 넣어주면 보다 부드러우면서도 하이라이트가 잡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근데 오케이, 요 정도가 좋겠네요. 0.2. 한번 러프니스에 의해서도 덩어리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컬러에 의해서만 잡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잡아줬으면은 이번에는 요 메쉬에 의한 요 녀석에 의한 커버처 있죠. 요거를 한 번 더 가져오도록 하시죠. 요거 블러로 살짝 뭉개 버전, 요 단노드로 뭐 커버처 러프 2 라고 해서 앞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커버처 러프 2, 뭐 여기도 디테일함은 있지만 뭐 뒤쪽에서 한 번 더 쨍한 걸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줬고,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요 트림의 요 가장자리 모서리.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그라디언트 맵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반전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는 이제 요 들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는 러프니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왜냐면 이제 요거는 UV로 겹친다 보다가 여기에서 러프니스가 갑자기 생기면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모서리가 맞는데 여기 골짜기 부분은 사실상 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베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베벨의 한가운데에 러프니스가 가게 되면은 그런 어색한 하이라이트가 실선처럼 생기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0.5를 넣어서 그냥 흰 바탕색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회색 바탕색으로. 이거를 또 이제 그런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블렌드를 하면은 요 모서리 쪽에 대해서 러프니스가 낮아지면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맺히게 되겠죠. 희끗희끗하게 맺히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검은색 밸류를 회색 쪽으로 당겨서 요 선들의 진하기를 조금 더 올려 봅시죠.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러프니스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러프니스에 의해서 이런 튀어나오는 모서리 부분에 대한 이런 희끗한 포인트가 잡히면서 더 앞으로 튀어나왔다, 두드러졌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이렇게 러프니스를 뺐었을 때는 좀 흐리멍텅하던 인상이 단단하게 잡히고 모서리가 튀어나와서 더 뾰족하다라는 느낌을 살려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러프니스를 좀 정교하게 제작하는 것이 완료가 되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비로소 컬러 맵을 연결을 해서 재질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면에 봤을 때 너무 반짝거려서 조금 낮춰도 될 것 같네요. 조금만 올리고 얘도 좀만 더 낮춰서 정면 기준으로도 보고 눕혀서도 봐서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포트 준비를 해야 되겠죠. 블렌드 노드 꺼내고 포어그라운드에 넣고 베이스 컬러 출력, 아이덴티파이어는 B, 레이블도 B로 바꿔서 B로 바꾸고,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뒤쪽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단노드 연결해서 A5로 입력해주고, 요 뒤에서 단노드로 A5를 일단은 받아오고요. 여기서 RGBA 머지를 이용해서 오클루전, 언리얼 엔진 패킹 순서로 오클루전, 권장 패킹이죠. 꼭 정답은 없어요. 오클루전, 러프니스, 여기 메탈인데 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알파 채널은 쓰지 않으니까 흰색으로 메꾸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스크 맵이 만들어지는데, 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듯이 이 마스크 맵의 아웃풋은, 요 흑백으로 받는 마스크 아웃풋은 요 컬러 값을 봤었을 때 무조건 요 R 채널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즉 얘를 넣어도 요 R 채널 AO 신호만 받기 때문에 뭐 컬러가 여기로 출력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블렌드 노드 이용해서 포어그라운드에 넣고 출력을 하면은 8비트로 내려간 마스크가 되고, 이 녀석의 이름은 M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멀 맵도 여기서 블렌드 노드 연결하고 포어그라운드에 넣고 노멀에다 넣어서 8비트로 깎아 내려주는 작업을 하시면은 비로소 이렇게 익스포트 준비가 이렇게 3개가, 이름 안 바꿨네요. 네, 이렇게 비로소 BNM 요 3장의 익스포트 준비가 완료가 됐죠. 요 상태로 이제 여기서 보기 좋은 게끔 포트폴리오로 삼고 싶으면은 아이레이 렌더러로 바꾸고, 실린더 같은 걸 전 되게 선호해요. 씬에서 에디트로 메소드를 파라메트릭으로 바꾸고 넘버를 7로 바꾸면은 이제 그런 테셀레이션 레벨이 올라가고요. 즉 서브 디바이드가 올라간 상태고, 튀어나오는 강도는 아까 1cm였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 상태로 적당히 각도를 회전을 해서 렌더링이 다 되는 걸 기다려 주시면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용 스샷으로도 쓸만한 그런 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돌 재질에 대한 트림시트 제작도 이제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집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재질, 돌나무, 쇠, 요 3개에 대한 재질 트림시트를 오늘 수업으로서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제작을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예고한 바대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중세 집 원화를 가지고 블록아웃을 잡는 방법부터 먼저 이제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모델링 작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텍스처들을 또 제작을 하는 강의가 중간중간에 나가게 되면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텍스처로만 너무 강의가 치우치거나 너무 모델링으로만 치우치지 않게끔 적당히 리듬을 타면서 이제 바꿔가면서 강의를 찍어 나가면서 차분히 집을 완성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독 같은 것도 해주시면은 뭐 이 영상을 찍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